JTBC가 대한축구협회 법인카드 5년치를 전수조사를 했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홍명보가 이 법인카드를 얻다가 공적으로 잘 썼나 봤는데 집 근처에서 홍명보 집 근처에서 법인카드를 엄청나게 많이 쓴 게 이번에 드러났는데 문제는 뭐냐? 대한축구협회 법인카드는요 집 근처에서 쓰면 안 돼. 그리고 휴일에 쓰면 안 돼. 홍명보 전 감독이 자신이 거주하는 그러니까 집 근처에서만 2년간 1,400만 원이 넘는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자택에서 한 1, 2km 정도 떨어진 뭐 국밥집이나 뭐 한우 전문점, 뭐 중식당, 곰탕집, 그리고 5성급 호텔에서도 결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고요. 이 주말이나 어린이날 같은 공휴일에도 이 수백만 원을 사용한 내역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JTBC가 취재를 한 내용을 보면 그 홍명보 감독은 대체로 뭐 직원들이나 뭐 코치진, 뭐 기자들 등과 함께 좀 식당을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이 대한축구협회의 지침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자택 근처 그리고 휴일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국가대표 감독 기간에 쓴 법인카드 금액 중 37%를 집 근처에서 사용한 셈이어서 이게 규정에는 위반이 된다라는 지적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법인카드의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커 보이는데요. 이 축구협회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좀 들여다보니까 이 벨기에에서 이 전세기와 비즈니스 제트기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한 항공사에서만 1억 1,700여만 원이 결제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예. 대한축구협회는 무슨 장비를 운송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사용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예. 무슨 장비를 어디서 어디로 옮겼는지 이것은 뭐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 뭐 전력 분석에 필요한 컴퓨터 뭐 IT 장비인지 글쎄 무슨 장비가 벨기에에서 있었을까요? 네, 이 태블릿을 들고 다니는 시대에 무슨 예전 매니악 같은 그런 슈퍼컴퓨터를 들고 다닐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사용 지침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사용 시간하고요 지역이 좀 제한되어 있는데 일단 휴무일 사용하면서는 안 되고요. 자택 근처 역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경우에는 그걸 다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원천적으로. 근데 이걸 좀 어긴 것으로 보입니다. 홍명보 집 근처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 한번 좀 볼까요? 자, 저기 보시면 땡땡국밥에서 이게 이제 성남시 분당구 홍명보 감독 집 근처입니다. 집 근처에 다. 네, 그리고 땡땡 한우 여기도 다 집 근처. 집 근처에서. 자, 요렇게 1,408만 원이 결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휴일에 쓰면 안 된다고 했죠. 휴일 것도 한번 볼까요? 자, 주말에 31건 343만 원 결제했고요. 공휴일에도 4건 31만 원 결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 썼을 때가 이렇게 네. 홍명보의 문제가 전 국민에게 알려진 다음이잖아 이게. 근데도 조심을 안 하는 거야. 나는 이 태도가 문제라고 봐요. 물론 이제 오늘 해명을 했습니다. 이제 저 관련 보도가 어제 있었고요. 네. 오늘 홍명 감독이 빠르게 좀 해명을 한 거는 외국인 코칭 스태프가 있었는데 거기 분당 지역에 근처에 살았대요. 그들하고 이제 미팅을 자주 하다 보니까 그래요? 저렇게 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죠. 근데 저는 두 가지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 해명 이후에도 첫 번째는 그동안 이제 월드컵이라든지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지적들이 있을 때는 해명을 하지 않거나 굉장히 뒤늦게 해명하거나 이랬는데 자기 개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명을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지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건 따져봐야 돼요. 근데 아니 근데 JTBC가 그러니까 국밥집을 찾아갔거든. 근데 혼자서도 먹고 막 그랬다는 그러니까요. 거게 그리고 나오던데. 기자들하고도 먹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이제 거기 저도 영상을 다 봤거든요. 보도를. 그러니까 지금 뭐 해명은 해명대로 있고 내일 10시부터 청문회가 열리니까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렇게 왜 엄격하게 해놨냐면 사실 이걸 기억한다면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2017년에 아까 왜 집 근처에서는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명시를 해버렸냐면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2017년 지금부터 어디에 9년 정관에 전이죠. 명시돼 있어요? 이제 아마 그게 사용 내부 지침 같은 게 지침에 있어야 딱 돼요. 정이 사용 지침.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당시에 축구협회장이었던 조중현 축구협회장, 네. 그다음에 이회택 부회장을 포함을 해서 임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다 썼어요. 그때 제 기억에 뭐라 그러냐면 왜 썼냐 그랬더니 나는 법카 이렇게 써도 되는 줄 알았다.
그냥 개인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마치 그냥 자기 용돈이나 활동비처럼 썼다는 거죠. 그때 그래서 전현직 임직원 12명이 경찰에 입건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지침을 만든 건데 그럼 되게 조심하거나 저런 거에 대해서 미리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뭔가 보도가 되니까 좀 뒤늦게 해명하는. 그래서 저거는 내일 청문회에서 충분히 좀 따져봐야 한다. 따져봐야겠군요. 네. 그러니까 국대 감독한테는 원래 법인카드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법인카드. 국가협회 임원이라서 지금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대 감독으로 감독. 받은 거죠. 그러니까요. 감독으로 받은 거고 임원들도 좀 받는 거죠. 뭐 예전에는 근데 그 뭐 소위 얘기하는 부회장단 이런 사람들은 그냥 무보수였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이번에도 계속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돈을 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활동비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어떤 그 뭐 지지라든지 이런 걸 끌어내기 위해서 돈을 그렇게 쓴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그럴 수도 있겠네. 예, 실제 그래서 내역이 쭉 나왔죠. 부회장단에게 굉장히 적지 않은 금액이 뭐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로 1년에 갑자기 안 쓰던 돈들이 나간 돈이 이번에 잡혔죠. 내일 이거 좀 자세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그 같은데. 국밥집에서 혼자 먹었다는 의혹 제기도 일단 해명에 따르면은 혼자 법인카드로 식사한 적 없다. 소명하겠다라고는 일단 해명을 한 네,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제 뭐 지켜봐야 부딪히고 될것 같아요. 있는데 네. 뭐 이제 뭐 내일 뭐 따져보겠죠.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홍 전 감독은 재임 기간 법인카드 사용액 3,742만 원 중 1,406만 원을 자택 근처 호텔과 식당 등에서 사용했으며 카드를 주말에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 의원은 축구협회 규정상 휴일과 자택 인근 결제 시 소명서 제출이 의무인데도 협회가 소명서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2년 전 정몽규 회장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심사에서 기준선보다 겨우 4점 높은 64점으로 사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심의 자료에서 체육회 정관과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공정위 평가 기준은 정량과 정성 평가가 반반씩 차지하지만 체육회 정관의 연임 기준에는 지표를 계량화해 평가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당시 문체부는 정성평가 50% 반영이 정관 위반이라며 보도자료를 내고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체육회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정 회장은 석 달 뒤 기존 기준으로 턱걸이 통과를 했습니다. 심지어 항목별 점수를 매기는 임원포상 심사 소위는 위원 5명 중 3명만 참석해 회의록이나 심사표 없이 일률적으로 점수를 냈습니다. 객관성이 핵심인 정량평가마저 의문입니다. 단체 운영 건전성 항목은 임기 후반기 징계 건수가 전반기보다 2배 이상 늘지만 않으면 만점을 받는데 정 회장은 여기서 1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의 이 주관적인 평가가 막 이렇게 가미되지 않았다면 연임 승인이 났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2년 가까이 문체부의 시정 요구를 무시한 체육회와 이를 꼼꼼히 챙기지 않은 문체부 모두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변화를 위해 공감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명보의 새로운 문제가 또 하나 터졌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좀 하고 청문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